네, 숨가쁘게 달려온 대선. 이제 국민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 여야 여성 의원 세 분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정의당 장혜연 의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숨가쁜 요새전이 계속됐기 때문에 세 분 다 굉장히 고단하실 텐데 나와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오늘 결전의 날이잖아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 네.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아마 예.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그 기대도 가지고 계시고 우려도 가지고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예.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예. 또 국민들께 긍정적인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예. 낙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정말 열 손가락에 들어와도 아주 정말 많을 정도로 이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이슈들 가운데 가장 큰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이슈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은혜 의원님. 표심은 결국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그 차이에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계신 세 분 다 저를 포함해서 후회 없는 선거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사전 투표율도 독보적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 새벽부터 이어진 그 투표에도 많은 분들이 이 천심, 국민의 두려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투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기적의 행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장혜원 의원님도 실제로 그 후보 비서실장을 맡으시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의당에게 이번 대선은 특히나 이 심상정 후보께서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국민 앞에 나오셔서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는 선거다 이런 규정을 하셨던 만큼 굉장히 남달랐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집중했었던 것은 이번 대선에서 지워져 있는 목소리들, 예.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여성들이나 다양한 분들을 찾아가고 특히나 이제 정의당이 국민적인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이 TV 토론에서 이제 후보에게 주어진 마지막 발언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권력형 성폭력의 2차 가해 문제, 김지은 씨를 대신해서 사과를 받는다던가, 장애인 이동권 예산 문제를 촉구한다든가, 또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이제 특검 법안 발의를 이제 하기로 해주신 이 고 이해람 중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켜 드릴 수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20일간의 이제 공식선거 열전이 그야말로 이뤄졌고 마지막 유세가 어디서 펼쳐질까 언론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 김은혜 의원님 어제 네. 마지막 유세가 시청광장이었는데 네, 이른바 원팀 유세였죠? 그렇습니다. 예. 이 시청 광장에서는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와 함께 대통령 후보 경선을 펼쳤던 분들이 나와서 손을 잡고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고요. 예.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주석 대표까지 진정한 원팀 스피릿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의 열기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월드컵 때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6.29 항쟁 때도 생각이 날 정도로 감사드렸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강남역에서 유세를 마쳤던 이유는 아무래도 2030 세대 젊은 분들, 청년의 나라가 미래가 있다라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과거에 장식물처럼 선거 때만 되면 대목에 장의 청년들을 액세서리처럼 내놨던 그런 정치가 아니라 예. 진정 청년들을 우리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겠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공약과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선언적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들은 다른 것도 관심이었지만 네.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대표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어제 안철수 대표가 먼저 가서 또 인사도 건네고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더라고요. 전혀 앙금이 안 보였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분들의 또 진심이 어저께 내비쳐진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홍대 젊은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김은혜 의원님 말씀 주신 게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예. 아마 이제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30 세대가 유권자 중에 3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정치나 정책의 영역에서는 사실 비중 있게 고민되고 소통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 대선 캠페인 전 과정을 거쳐서 아마 모든 당들이 좀 반성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전체 기간 중에서도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하는 예. 것에 큰 비중을 뒀었고요. 마지막 일정도 홍대에서 잡은 게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네. 이제 어제가 마침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030 여성들을 겨냥한 유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들을 이제 최대 캐스팅 보터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 만난 2030 여성분들은 뭐 일부러 노란 꽃다발, 또 예. 요새 뭐 프리지아라던가 예쁘게 많이 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꽃다발들 사가지고 오셔서 뭐 후보님 정말 지지한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눈에 띄는 말씀은 후보님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네. 근데 2030 여성 유권자들이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또 어떤 분께서는 이제 심상정과 정의당이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예. 그래서 내 한 표를 당당하게 소신 있게 투표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규정들이 많은데 나에게는 심상정이 있고 정의당이 있어서 비호감 대선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만큼 이 지지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후보였다 이런 평가들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제 뭐 오늘 밤 늦게는데 내일 새벽이면 국민의 선택의 향방이 갈릴 것 같은데요. 오늘 여성 의원 세 분을 저희가 이제 특별히 모셨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로 높았는데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할까?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각 당이 아무래도 아전 인수식 예.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어떤 특정 정당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민심의 어떤 판단, 향배는 정치인들이 가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또 무게감이 있기 예. 때문에 이렇게 뭐 저희 쪽이 유리할 것이다 예단하기보다는 예. 좀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보통 사전 투표는 진보층에서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기대감이 높아지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예. 사실 투표 성향, 투표율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런 뭐 성향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사전 투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과도한 기대감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많아서 아마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오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김은혜 의원님, 네. 그 실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정말 쉽지 않지만 높은 이 사전 투표율이 누구에게 과연 좀 더 유리하고 불리할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그 지난 19대 대선 때에 비해서 10%포인트 높게 사전 투표율이 나왔죠. 26%에서 이번에는 36%로 넘겼으니까요. 그러면 그걸 시간대로 나눠보면 현재 본 투표율은 19대에 비해서 뭐 1%포인트 정도 각각 시간대별로 낮을 수 있는데 네. 아직은 19대 본 투표율을 따라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뒤처지고 있긴 하지만 예. 그만큼 본 투표율 최종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역시 저는 이소영 의원님하고 공감합니다. 사전 투표율을 희망사항으로 저희가 분석은 할 수 있는데 과학적 추계는 어렵죠.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것 같다. 가슴속에 조금 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어떤 식으로든 투영이 된 것 같고 예.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정말 국민을 살필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고요. 예. 특히 그동안 투표율이 좀 낮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했던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우리의 정치 효능감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 본투표장으로 많이 나선다면 이 또한 저희가 예.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지난 대선에 77% 정도 네. 됐는데 그보다 좀 높게 나올 걸로 기대를 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 다다익선입니다. 예, 네. 다다익선. 다다익선이 많을수록 우리한테 되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1등과 건가요? 2등의 차이가 어차피 예. 많이 날 텐데 그 1등이 저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죠. 장혜영 의원님은 투표율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번에 뭐 그래도 지난 대선보다는 높겠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네.
80%를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이 예. 많으실 텐데 역대 투표율들을 보면은 80%를 넘어서는 것도 아주 무리한 일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중선관위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83%나 되시고요. 예.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 같은 종류의 선거에서 조금씩 그 전체 총 투표율이 높아지는 양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6회 지선에 비해서 7대 지선에서 사전 투표율도 높았고 총 투표율도 높았고 예. 지난 총선에서도 비슷한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7년 대선에 비해서 이번 대선도 사전 투표율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나 높기 때문에 총 투표율이 이 77% 이상으로 어쩌면 80%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아주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저도 예. 최종 투표율은 19대 대선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아, 전망하는데요. 그렇습니까? 그 예. 이유는 사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후보가 있으면은 투표율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번 대선은 뭐 단 수십만 표로 좌우될 결판 난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예. 그런 초박빙의 선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투표율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진혁이 최대 결집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네, 의원님께서 이제 뭐 수십만 표 차로 격차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이번 사전 투표에서 큰 논란도 있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뭐 투표 관리가 부실해서 이 말썽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초기 선관위 해명도 상당히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은혜 의원님, 네. 만약에 실제 뭐 50만 또는 그거보다 더 적은 뭐 10만 이렇게 표차가 벌어졌을 때 네. 이런 문제가 향후 불복 논란으로 좀 커질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3당, 원내 정당들이 선거 관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들이 우려했던 건 지난 총선 때 혹시나 부정선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그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과학적으로 아니다라는 거를 충분히 입증해야 되는데 이번에 들불에 기름을 부었죠. 네. 그래서 저희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능하고 부실 관리라고 생각하죠. 예. 다만 최근에 나왔던 저희가 부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관외 투표 그 우편물을 당연히 관리실이 있는데 예. 그거를 선거 담당관의 사무실에다 옮겨놓고 CCTV를 가리고 해명이 또 이상했죠. 처음에는 우리의 회의가 노출되는 게 싫어요라고 하다가 직접 또 항의 방문도 하셨잖아요. 예, 저는 중화선관위를 갔고요. 예. 부천에서는 나중에 해명 과정은 그 관외 투표 한번 횟수를 예. 개수를 체크해야겠다라는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실수가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방해위원회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오늘 확진자도 과연 1시간 반 안에 그러니까요. 가능할까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당장 6시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지 또 지연되고 또 확진자분들 줄 서다가 투표 포기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21세기에 이게 소쿠리 투표가 말이 되냐 많은 분들이 이제 항의를 했고 민주당도 강력하게 또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비판하고 뭐 예. 항의하고 뭐 방문하고 했는데요. 지금 아마 모든 정당이 좀 황당하고 유권자분들도 좀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선관위가 이번 사전투표에서 준비 그리고 대응 이 부분이 예. 굉장히 부실했고 헌법상의 직접 선거 원칙을 사실 위반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직접 이제 기표소에 넣으라고 공직선거법에도 되어 있는데 그거를 뭐 다른 사람이 받아서 넣는다거나 뭐 소쿠리와 뭐 봉투에 넣는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투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제 더 실망스러웠던 거는 저희가 2년 전에 총선을 치를 때 그때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굉장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 총선을 안전하게 잘 치러냈고 예. 그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의 이제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 부분은 예. 확실히 이제 준비가 매우 미흡했고 그러니까요. 오늘 본 투표에서라도 좀 철저하게 준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예. 최대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많아지는 건 뭐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건데 준비가 미흡했다는 거는 뭐 누구도 지적할 수 있는 문제고 참정권이 침해받았다는 분들도 많아서 선거 후폭풍이 거셀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런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런 이제 투표 부실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실 관리에 선관위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뒤늦은 사과를 내놓은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런 이제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헌법상의 독립기구로서 이렇게 선거를 관장하고 있는 기구가 이렇게 국민적인 신뢰를 깨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선관위가 지금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예. 정작 이런 중요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솜방망이로 사과 몇 마디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책임을 묻는 것은 일단은 본선거를 오늘 치러지는 이 투표를 잘 치러낸 이후의 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국민적인 신뢰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예. 선관위가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은 확진자분들, 격리자분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텃밭 깨기 이 단어를 꼽아봤습니다. 텃밭을 깰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데 몇 퍼센트 정도 기대하시나요? 저희는 예. 그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후보죠. 예. 그 당시에 TK에서 21% 정도를 득표를 21%,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사실 지역 구도에 따른 이제 벽이 있는 게 사실이죠. 이제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고 모든 정당에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벽이 있는 건데 예. 그 벽이 낮아져 가고 그 구도가 완화되어 가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한 번 더 그 벽을 낮추기 위해서 TK에서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고 예. 이번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대구 경북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 고향이 경북 쪽이기도 하니까요. 네, 경북 예. 안동입니다. 그리고 예. 경북 출신의 최초의 민주당 후보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지역 구도를 조금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30% 이상 득표를 바라봅니다. 예, 30% 이상 기대한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호남을 많이 찾아서 여러 번 네. 또 구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죠. 이준석 대표도 호남을 찾아서 마지막 표심을 호소했죠. 네, 순천에서도 유세를 했었고요. 네. 역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의 호남의 몰표가 쏟아지곤 했습니다. 네. 저는 그건 국민의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전국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분들께서 당연히 했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서는 호남 동행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그동안과 달리 진정성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선거와는 좀 다른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긴 하죠. 예. 저희가 복합 쇼핑몰 공약을 내놓은 것도 더 이상 호남은 어떤 진보나 보수나 가릴 것 없이 이념으로 진영으로 전유물이 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생만을 오직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 주십사 부탁드린 거였고요. 예. 10%가 지난 19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얻었던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가 10% 초반대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넘었었죠. 네, 10%였죠.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30% 목표. 윤석열 후보가 또 손편지도 보냈는데 네네. 득표율엔 어느 정도 또 효과가 다가오고 있을지 보냈죠. 보겠습니다. 예.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떻게 볼까요? 그 심상정 후보 얘기가 나를 뽑으면 사표가 아니고 생표다. 살아있는 표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는데 네. 지지층이 어느 정도 어느 연령대에서 어느 지역에서 결집할 걸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의당은 원래부터 예. 어떤 이런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저는 양당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더는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겠다. 오히려 이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정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특정한 진영을 지지하는 이런 종류의 지역주의는 점점 더 힘을 받기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지역주의는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양당 중심의 정치를 계속 고착화하는 한
하나의 기제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둔 혹은 연령이나 혹은 성별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를 더 이상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정의당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울려 퍼질 수 있는 정치를 위해서 한결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대선의 변곡점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마지막 키워드로는 단일화 변수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여야 해석은 엇갈리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막판 극적인 단일화 이후에 여론조사 공표기간 금지기간이어서 그 이후의 추이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거든요. 당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단일화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대선 때마다 등장하고 논의되어 왔던 것인데 사실 그 명분과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를 지금까지 지지해 왔던 분들이 안철수 후보가 누군가를 가리킨다고 해서 그분을 다 지지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설득력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단일화의 명분이 필요한 것인데 예. 사실 지금 안철수 후보를 원래 지지했던 분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왜 단일화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는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 과정의 어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결렬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쏟아냈었고 예. 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두 후보 간의 정책적인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드러낸 이후에 바로 끝나고 나서 이제 새벽에 단일화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당제의 꿈은 포기하지 않았고 정치 교체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제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예. 또 그 바로 다음 날 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는 그 다당제 뭐 이런 것들은 안철수 후보의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을 그으면서 이 두 후보가 무슨 명분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단일화를 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부분이 이번 선거 결과 그리고 국민의 민심에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단일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안 후보가 공동 유세에 좀 참여하지 않아서 뭐 큰 효과가 없었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후보가 마지막 유세까지 일정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부분에서는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2012년은 사실 엄밀한 단일화는 아니었죠. 네. 단일화가 결렬된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전격 사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공항에 나섰던 백팩을 메고 있던 안철수 후보의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공동 정부를 함께 표방하고 또 합의하면서 막판 선거 전까지 6번 그 대략 선거 유세까지 함께했습니다. 가치를 이어받고 바통을 함께하면서 저희가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겠다 선언했기 때문에 2012년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은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했지만 그때와는 좀 저희가 궤가 다른 더 아름다운 단일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정권 교체를 받았던 분들이 이 단일화를 보시면서 오늘 투표 날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너지가 있고 또 이게 정권 교체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그만뒀을 때부터 일관되게 50% 넘게 여론조사에서 저희에게 부여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국민의 명령과 대의에 저희가 합당하게 따르기 위해서 두 후보가 했던 선택이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셨던 그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소영 의원님.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랑 김동연 후보도 또 단일화하고 같이 유세도 했잖아요. 뭐 이른바 흑수저 연대다 이렇게든지 불렸는데 어떤 면에서 좀 시너지가 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네. 벌써 2월 2일에 양자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네. 양자 토론의 이유 자체도 그 경제 정책의 측면, 부동산 정책의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두 사람의 생각과 결이 좀 비슷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기 위한 그간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단일화를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두 후보가 정치 교체에 대한 공동 선언을 합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문제, 그걸 위해서 20대 대통령의 임기를 뭐 1년 단축하는 문제, 책임 총리제라거나 이런 그 국가주택정책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걸 설치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했고 그런 것들을 한 달 이상 굉장히 공개적으로 논의해 오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어떤 최종 득표율도 가장 큰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5년 전 대선에서는요, 6.17%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좀 어느 수준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의 발언을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주신 지지율보다 절반 정도인 3% 정도가 저희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3배를 더 받아서 10% 지지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정의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당이 아니면 좀처럼 이 정치의 영역에서 제대로 대변되고 있지 않은 노동자들, 여성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정의당이 꼭 10% 지지율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 드렸고 이게 지금 저희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목표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요. 선거 과정 중에 심상정 후보가 한번 뭐 잠적 아닌 잠적을 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진보 정치의 소명 의식을 반드시 지키겠다 또 이런 각오도 밝혔는데 네. 그 이후에 정의당 내부 분위기가 또 많이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도 예. 모두가 사실 선거를 열심히 하고는 있죠. 그런데 때로는 부재가 존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 정의당이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허전하고 또 기울어진 정치일까라고 하는 마음을 국민들께서도 느끼고 또 저희 당원들, 당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도 굉장히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이 마지막에 후회 없이 승부 치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 대선에 선거에 전면에 서서 노력해 주신 3명의 여성 의원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김은혜 의원님. 네. 국민의힘 지금 선거를 보면 정말 변곡점이 많았잖아요. 이준석 대표와의 극적 화해도 있었고 네.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뭐 결별 아닌 결별도 있었고요. 여러 변곡점이 있었는데 김은혜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대선 종착역에 왔는데 어떤 장면이 지금 기억에 가장 남으시나요? 너무 많네요. 예. 저희가 이제 각각 여기 세 분의 예. 의원분들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쟁터의 최전선에 소총을 든 의병 혹은 이병처럼 뛰으셨던 분들이라 저만 이렇게 딱 한 군데 찍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말씀하신 그 1월 6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예. 이준석 대표와 다시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께 포용하기 위해 다가섰던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은 이제 물 건너갔나 생각했던 야권 단일화에 네. 저희가 극적으로 타협을 하고 성과를 이뤄냈던 것. 저는 사실 마지막 하나는 선관위 해체입니다. 선관위 해체했던 그 저희 12월 말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선대위 해체. 아, 예, 그렇죠. 네, 선대위 해체죠. 선거가 끝나니까 제가 이제 긴장이 풀어지는군요. 예. 선대위 해체 때는 창조적 파괴라 느낄 만큼 모든 걸 던졌거든요. 그래서 당사 안에 이 종이 한 장이 낙엽처럼 뒹굴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북적북적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때의 파괴가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함께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뭐 국민의힘에 못지않게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예. 현재 진행형인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특정 장면보다는 이번 대선이 정말 길었어요. 그 19대 대선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확정되고 대선 투표일까지 37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 확정된 게 10월 10일이었는데 그거보다 한 5배 정도 기간이 길었습니다. 150일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정말 그 홍대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감정과 어떤 생각들이 밀려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어제 청계광장에서
그 홍대 가기 전에 직전 유세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눈물을 보였어요. 네. 예. 청중들 앞에서. 예. 그래서 왜 눈물이 나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국민들이 어떤 우리 국가적인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좀 뜨거운 염원도 느껴지고 역사적인 책무와 무게감도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그런 마음이었고 아마 바로 어제여서 그런지 그 장면, 그 이재명 후보가 눈물 흘리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제 정말 선거가 막바지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선거 운동을 진행하시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으셨거나 아니면 이것만큼은 좀 말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을 공격하는 대선이다. 이렇게 느끼는 유권자분들이 많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여성을 공격하는 대선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마지막에는 그래도 여성을 인정하고 여성을 심지어 공략하는 대선으로 끝나서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선거가 됐다는 점이고요. 그 가장 이제 극적인 장면이 역시 TV 토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이제 때 아닌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에 예. 대한 이제 질문이 오가는 장면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오늘로써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정해지지만 또 다른 정치가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접전 양상, 양당 중심의 접전 양상으로 펼쳐진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과연 이런 과열되어 있는, 분열되어 있는 이 목소리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걱정이 되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진짜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가진 모든 힘을 다 밀어붙이고 쓰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의 얘기를 경청하고 약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예. 삼가는 정치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혜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되든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게 되는 건데요. 네.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섭섭하실 테니까 유권자분들께 30초씩 한마디씩 하실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네, 국민들의 팍팍한 삶과 더 나아져야 하는 내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민심, 현명한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김은혜 의원님. 예, 뭐 정치 신인이었죠. 윤석열 후보가 8개월 된 그 영선의 정치 신인을 이 장으로 불러주신 건 그래도 국민들께서 정치에 갖고 있는 낡고 부패한 이미지에 대한 일소를 부탁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여기는 상당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에게 숨 쉴 수 있는 더 나은 삶, 아이들에 대한 더 나은 미래를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 면에서 함께 잘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 투표를 앞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반대 투표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소신 투표의 의미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얼마나 다양한 가치가 대변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선거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소신 투표야말로 여러분께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어주시는 소중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희망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 선택이 어느 방향이든 민심은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죠. 오늘 고단하고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세 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정의당 장혜원 의원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